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으로 전매된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단속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매출액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라산을 비롯한 세계 자연유산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입장료를 현실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중학교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218대 1을 기록하면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기록적인 경쟁률을 뚫고 분양권을 받게 된 당첨자들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다며 저마다 밝은 표정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일부 당첨자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겠다며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불법 분양권 거래를 막기 위해 행정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이 법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떴다방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공개와 청약 신청을 할 때부터 부동산업자들이 주변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사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을 제끼는 실제로 한 사람이 7,000원 정도 받은 사람이 있고 현장을 잡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수하지 않는 이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굳이 찾아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또 연락 갑니다. 저 당첨자 명단이나 이런 거 다 아니까. 제주도와 세무서 등 유관기관은 아파트 분양권을 1년 안에 파는 건 불법이라며 홍보물을 나눠주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와 SNS에도 분양권을 구한다는 글이 잇따라 현장 단속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불법 마케팅으로 문제가 된 카지노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돈의 흐름을 실시간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도 갖춰서 매출액 누락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도내 카지노에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는 에이전트들이 챙긴 수수료는 2,400억 원. 카지노업자와 결탁한 600억 원대 환치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각종 불법에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매출액 누락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21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후에 입력하던 매출액을 실시간 입력으로 바꾸고 자료 수정이나 삭제를 막기 위해 로그인 기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떻게, 즉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다 정리가 끝나야 그다음에 집계된 표를 보는데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되면 바로 갔을 때 한두 시간 전까지는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칩이 들어오고 나오고를 실시간으로 입력을 해서 그 내용을 체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효율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돈의 흐름이라든가 매출액에 대한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의 투명성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제주도는 카지노 CCTV와 전산 기록을 대조해 돈의 흐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어서 매출액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음식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사람이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식당에서 결혼 피로연 음식을 먹은 하객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결혼식 피로연 영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고 식중독 원인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유통이 금지된 소부산물을 판매한 식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80대 노인이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소의 태아로 만든 속칭 새끼회를 먹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사람이 감염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을 비롯한 세계 자연유산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이 급증하면서 환경 훼손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입장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관람객은 125만 명으로 4년 만에 15% 늘면서 주차난은 물론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무료이거나 최고 3,000원인 자연유산 지역들의 입장료를 현실화해 입장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세계자연유산들의 경우 입장료를 5,000원에서 6만 원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존하고 교육하고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유산 입장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입장료가 낮다 보니 저가 관광 상품이 속출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해가지고 대책 없이 수용이 관광객들을 받다 보니까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전체적인 제주 관광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데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입장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관광객 부담이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실제 금품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모 중학교에 아들을 보냈던 학부모가 교육청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 출신인 아들을 국제학교 입시 준비를 위해 도내 학교에 입학시키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이가 입학하기 전인 지난 1월. 운동부 활동을 알아보던 중 감독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개인적으로 빌려달라였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운동부 감독은 당시 개인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했지만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학교 측은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감독이 그분한테 돈을 꺼달라 그랬다고 그러면 돈을 꺼냐니까 아니라고 나중에 자기가 도의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서로 합의하에 안고 그랬다. 한편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보다 많은 반성문을 쓰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보냈지만 학교 측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여름 제주지방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6월과 8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7월에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수량은 6월과 7월에는 평년보다 적겠지만 8월에는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개로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 서귀포시가 25.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6도가량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일사량이 많아진 데다 남동풍이 불면서 팬현상이 일어나 북부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10에서 30mm의 비가 온 뒤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 산간의 건조주의보도 해제되겠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4.3 유적지 관리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4.3 유족회 전 회장과 전 사무처장 등 2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도가 낙선동 4.3 성터관리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2,500만 원 가운데 960만 원을 유족회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이들로부터 보조금 96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 등 보수단체들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간된 4.3 희생자유족회 27년사의 희생자 20여 명이 이중으로 등재됐다며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